여러분, 지금 환율이 안 내려가는 이유를 금리나 무역 수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환율은요, 가격이 아니라 보험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 환율이 이제 잘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됐는지 뉴스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리는 환율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달러가 얼마냐? 근데 글로벌 빅머니 입장에서 환율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나라 통화, 위기가 오면 괜찮을까? 내가 달러가 필요할 때 바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여력은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환율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환율이 보험료처럼 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그렇죠. 사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은 보험료는 잘 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이 이거예요. 그래도 금리는 동결했잖아. 그럼 안정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국이 금리를 동결해도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이러면은 결론은 간단해요. 굳이 환율 위험이 있는 원화 자산을 더 살 이유가 없다. 즉 금리를 동결했다는 사실은 환율 보험료를 깎아줄 이유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얘기는 뉴스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예전에 한국은 수출로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투자하고 외환 보유고도 자연스럽게 쌓이는 구조였어요. 달러를 버는 나라 이미지였죠. 근데 지금은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기업, 금융권에 달러 차입이 증가하고 해외 투자, 배당, 이자 지급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회전 위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한국은 이제 달러를 벌어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달러를 조달해서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환율의 성격이 바뀝니다. 환율은 환전 가격이 아니라 달러 조달 비용이 됐습니다. 조달 비용은요, 웬만하면은 싸게 안 내려옵니다. 자, 뉴스에서 이런 말도 또 자주 나오죠.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서 안전합니다. 이 말 틀린 건 아닌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외환 보유고는 전부 현금 달러가 아니고 상당 부분은 채권, 자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외환 보유고를 쓴다는 신호 자체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외환 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막는다면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 나라 환율 방어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위험하다. 그 순간 투기 자금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환율은 뭐 잠깐 내려가겠지만 더 크게 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환율을 내릴 목적으로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를 쓰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환율이 내려가면은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해외여행 비용이 떨어지니까 우리 국민들의 체감상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수출 기업들의 환산 이익이 감소하고 국민연금, 대형 기관들처럼 해외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기관의 달러 자산에 평가 손해가 생기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은 지금 달러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하게 내려가면은 불편해지는 집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수입 물가가 오르면 고통을 받지만은 그것보다 더 크게 고통받고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거대한 집단들이 이 달러 급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정책적으로도 환율 급락은 환영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환율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그냥 환율이 통제 불가능하게 튀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환율은 곧 안정될 거다. 한두 달 내로 내려올 거다. 과도한 변동은 없을 거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급격한 변화만 막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환율이 폭락할 것이 아니라 환율이 이 정도 레벨에서 유지하겠다. 여기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율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경제 지표가 나빠서가 아니라 환율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원화의 가치에 대한 보험료처럼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달러를 조달하는 구조, 글로벌적인 위기에서 유동성이 달러로 쏠리는 거, 그리고 우리 외환 보유고 사용의 한계, 수출 기업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환율 하락이 반갑지 않은 이 구조, 이 조건들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은 내려가더라도 느리고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환율 잡힌다는 말보다 왜 안 내려가는 구조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개인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베네수엘라, 터키처럼 완전히 망가질까요? 아니면 거짓말처럼 다시 1200원, 1300원대로 내려가서 좀 안정적이 변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의견 나누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